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부안여고 교장이 의회에 출석했습니다. 의원들의 질타에도 교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임실한 버스회사 차고지에서 불이 나 버스 6대가 불에 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습에 꽤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한 달 전에 입주한 정읍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빗물이 새고 습기가 차 입주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부안여고 성추행 파문이 잦아들 줄 모릅니다. 학교 책임자인 교장이 도의회에 불려 나왔는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사죄는커녕 문제의 교사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분노를 키웠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도의원들은 부안여고 교장에게 수많은 학생들이 당해온 성추행을 사전에 몰랐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교장은 6월 1일 학부모가 부안교육지원청에 신고할 때까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부안교육청에 학부모가 민원을 넣었다고 해서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전혀 인지를 못하셨어요? 예. 졸업생들조차 증언할 만큼 장기간 이어진 범행을 교장과 교직원들만 몰랐냐는 질타에도 묵묵무답이었습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교사에게 수사를 지켜보지도 않고 왜 사직서를 수리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보다는 교사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성추행보다는 성희롱적 발언, 수업 중에 이루어진 그 발언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자기 그 가족 사진이 SNS에 유포되고 교사들과 대책회의에서 웃음소리가 나왔다는 증언에는 누군가 웃은 사실은 있지만 자신은 아니고 마이크가 켜져 새나간 것이라며 마이크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 교장의 발언은 교육 현장의 인권이나 성의식이 얼마나 저급한지 그리고 아직도 학생들보다는 교사나 학교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기에 충분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임실의 한 버스 회사 차고지에서 불이 나 버스 6대가 불탔습니다. 차량 결함이나 정비 불량 등이 의심된다는데 참사로 이어지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임실의 한 버스 차고지. 15인승 버스 아래쪽에서 불이 붙기 시작하더니 삽시간에 다른 버스로 옮겨 붙습니다. 그칠 줄을 모르던 불은 2시간여 만에 버스 6대를 집어삼키고 나서야 출동한 소방대원에 사로잡혔습니다. 밖에서 문 소리가 막 텅텅 소리가 나요. 펑펑 소리가 나고 불꽃이 막 해갖고는 버스가 그냥 불이 나갖고 있더만요. 한 대가 그렇게 탄기로 옆으로 막 자꾸 번져갖고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1억 3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임실군이 곧바로 대체버스를 투입해 주민 불편은 덜했지만 대체버스 임대료와 세차 구입에 M1 세금만 최소 3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방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차량 결함이나 정비 불량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기 스파크나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 용융 현상으로 전기 배선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대중교통사고는 회사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당장 불편을 줄 수 있어 차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이번 달 입주를 시작한 새 아파트에서 비만 오면 방에 물이 고입니다. 주차장에서는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까지 이어질 정도인데 정확한 원인조차 모릅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차게 몰아친 비바람에 집안 곳곳이 물폭탄을 맞은 듯 난장판이 돼버렸습니다. 창문 틈새에 고인 불이 방으로 흘러내려 벽지는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온 가족이 나서 방바닥을 닦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바닥에 놓아둔 학용품들도 더 이상 쓸모없게 됐습니다. 이번 달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에는 비만 오면 물이 샌다는 민원이 잇따라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약속했지만 주민들의 기대는 이미 실망으로 바뀐 뒤였습니다. 가구나 이제 붙박이장이 이제 지금 이번 주에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오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피해가 적었지 아니었으면. 지하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곳곳에 수증기가 맺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미끄러지기 일쑤입니다. 좀 비 오거나 밖에 좀 습하고 그러면은 미끄러워요, 엄청. 살살 갈다니시겠어요, 미끄러워. 기둥 닦고 그런 사람도 꽤 많아요.
서행을 당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긴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으려는 시공업체의 노력은 소홀합니다. 장마철인데다가 그 외부는 습하고 뭐하니까 그런 결론상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가 팬도 계속적으로 틀고 있고. 현실과 동떨어진 모델하우스만 믿고 입주했던 주민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마치 화수분처럼 아무리 꺼내 먹어도 다시 채워지는 냉장고가 있다면 어떨까요? 완주의 한 아파트에 이웃들의 기부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나눔 냉장고가 운영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한쪽에 빵과 음료, 삼각김밥 등이 가득 채워진 냉장고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나눔 냉장고입니다. 지자체의 지원도 있지만 대부분 이웃의 익명 기부자들이 냉장고를 채웁니다. 젊은 부부는 축하 화환 대신 받았다는 쌀을, 지역 협동조합에서는 신선하지만 하루를 넘긴 채소와 과일 등을 기부합니다. 원래 이것을 농가가 가져가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은 또 지역에서 또 같이 나누자고 해가지고 저희 농가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루에 2번씩 냉장고를 채울 정도로 인기인데 대부분은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이 이용합니다. 살아보라고 용기를 주는 것 같다는 메모부터 아픈 엄마 목까지 2개를 가져가 미안하다는 꼬마 아이의 가슴 아픈 메모도 남겨져 있습니다. 택배 일을 하는 남편이 끼니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줘 고맙다며 되려 역기부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엔 음식을 한꺼번에 가져가는 일부 이용자들 탓에 어려움도 겪었지만 지금은 주민들 모두 취지를 공감해 가고 있습니다. 나눔 문화라는 게 쉽게 전파되지 않는 것인데 저희 걱정과는 달리 지금은 어르신들께서 이 지역 주민들께서 잘 이해하시고 따라줌으로 인해서 이웃의 배고픔을 함께 나누는 시민들의 마음이 훈훈한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지리산 뱀사골이 42mm로 가장 많고 고창 31, 진안 30, 정읍 21.6mm 등이며 비는 내일 새벽까지 20에서 60, 많은 곳은 10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고 오후부터 한 차례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 도내에는 최대 275mm의 비가 내려 농경지 526헥타르가 침수됐는데 벼논 300여 헥타르는 물이 빠지면서 큰 피해가 없지만 콩이나 참깨 등 대체 작물은 시드름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장마 후 이어질 폭염에 대비해 재난관리기금 2억 9,500만 원을 긴급 편성해 도심 그늘막 쉼터와 살수차 운영 등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 민간투자 하수관거 BTL 사업에 허위 부실공사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또다시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그 근거가 피의자 조사 보고서여서 논란입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지난주 군산시에 수정 제출된 BTL 하수관거 관련 보고서입니다. 하수관거의 실제 시공 현황을 조사한 것인데 이전에도 제출된 도면과 보고서들이 정확하지 않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BTL 하수관거가 일부 미시공된 부분이 있으나 전체 공정에 비추어 미미하다며 관련자들이 무혐의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면죄부의 근거가 된 수정 보고서를 작성한 곳은 놀랍게도 이번 의혹의 당사자로 검찰 수사를 받은 업체입니다. 더구나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허위 공사 의혹에 대해 업체 스스로 표기 오류 등을 인정한 만큼 정확성에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겁니까 그래서? 그건 뭐 현장 돌아다니면서 전수조사 한 것은 아니죠. 전수조사한 건 아니죠. 그렇죠. 관련 서류에 의해서 조사를 다 해서 새로이. 검찰은 앞서 3년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사건의 무혐의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수관로와 맨홀, 배수설비 등이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정황들이 드러나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6개월 전 경찰에게 무혐의로 수사 지휘를 내렸던 검찰에게 취재진이 해명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보도자료만 낸 채 언론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6년 전 완공된 군산 BTL 하수관거. 군산시가 쏟아부을 혈세만 20년간 2천억 원에 이르지만 엉터리 수사로 인해 허위 부실 시공 의혹은 여전히 진행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성주 전문위원 단장은 오늘 새만금 사업이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78번째 항목의 추진 계획에 포함돼 국정과제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새만금을 100대 국정과제 항목으로는 올리지 못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계획으로 언급돼 다른 지역 대선 공약이나 현안과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 부근 국도 1호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량 6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대 교통이 혼잡을 빚었으며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군산시 의회 의장단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군산조선소 도크 가동 중단으로 전북 경제가 무너진다며 재가동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의장단은 종사자 5천여 명이 직장을 잃고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남과 달리 전북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통 민원이 빗발쳤던 첫 마중길의 신호 체계가 변경됩니다. 전주시는 첫 마중길이 개통된 뒤 전주역 인근의 교통 정체가 심해져 민원이 잇따르자 첫 마중길에서 전주역으로 가는 직진 신호를 기존 28초에서 53초로 늘렸으며 신호 변경한 뒤에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후속 대책을 세울 방침입니다. 농촌진흥청장에 김제 출신인 라승용 전 차장이 임명돼 전북의 농생명 산업이 순항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라승용 신임 청장은 김제 출신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정책국장과 국립농업과학원장 그리고 농진청 차장을 지낸 정통농업관료입니다. 감사자료 제출 거부 지시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승환 교육감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당시 지시가 교육감 고유사무로 잘못 인식해 이뤄졌는데도 재판부가 감사 방해를 위해 고의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4일 지금까지 2차례 유찰됐던 에코시티 대형마트 부지에 수의계약 권고를 냈지만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업체가 계약을 타진하자 사흘 만에 권고를 취소했습니다. 전주시는 향후 복합 매장 허용 등 토지 매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추가 수의계약 공고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남원 서남대학교 정성화촉구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서남대를 공공의료 중심이자 농업발전의 산실로 키우겠다고 밝힌 서울시립대가 인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남원 지역에서 출발한 서남대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최근 들어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로 조직이 확대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남대 인수에 큰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 유치를 돕기 위해 전북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으로부터 의류와 신발, 모자와 가방 등 3만 4천여 점을 기부받아 한국스카우트연맹에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전해드렸습니다.